혹시 여러분은 돼지머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돼지머리는 유령조합원을 말합니다.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유령조합원을 돼지머리라는 속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돼지머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또 고발하는 기사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자, 11월 15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에 취재를 해봤더니 총회를 하는데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몸싸움이 벌어졌냐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소위 돼지머리라는 유령조합원이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유령조합원을 반대하는 정상적인 조합원들이 명단을 확인하자. 이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니까 반대쪽에서 경비업체를 고용을 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명단을 못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비일비재하게 보는데요. 이런 돼지머리, 유령조합원이 왜 생기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주택조합원이 적어도 주택 건립 예정수의 과반수는 돼야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을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이제 예정을 해놨다고 한다면 적어도 500명은 넘게 조합원이 모집이 되어 있어야지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머릿수를 채워야지만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 또 계속 사람을 모으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땅도 사고 확보를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문제가 많다는 보도나 소문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00명 모인다는 조합에 이미 수백 명이 다 모여 있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심을 하겠죠. 안심을 시켜주고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합원 가입을 했으니 가입하세요 라고 안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유령조합원을 데려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같은 경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제일 핵심이죠. 왜냐하면 여러 지역주택조합원이 모여서 돈을 수천만 원, 수억씩 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토지도 구매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모으는 거는 지역주택 조합원들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양대행업체를 끼고 하게 돼요. 그러면 분양대행업체는 조합과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한 명당 몇백만 원, 많은 경우는 돈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지역주택 조합원을 분양대행사가 데려와서 조합원에 가입시키게 되면 그 머릿수 하나당 적어도 수백만 원,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원이 처음 가입을 할 때 보통 이제 영세조합 같은 경우라도 2, 3천만 원은 내거든요. 많은 경우는 5, 6천만 원을 내는데 그게 상당 부분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원이 1000명이라고 하고 만약에 한 명당 500만 원의 분양대행 수수료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50억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분양대행사들은 지역주택조합하고 할 때 한 명당 한 명씩 한 명을 데려오면 그 분양대행 수수료를 건당 받는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50% 아니면 80% 정도 해가지고 50%를 데려오면은 우리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액이 얼마, 또 80%를 데려오면 얼마 이런 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정 조합원 수의 과반수는 돼야지 설립위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과반수는 넘어야 조합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50% 넘어야 된다, 또 80% 넘어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일단은 빨리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그냥 유령조합원, 이름만 빌려주고 얼굴만 빌려주면 되는 사람들을 일단 명단을 끌고 와가지고 조합원 모집했다고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첨언할 게 분양대행사와 업무대행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분양대행사와 업무대행사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업무대행사가 분양대행사를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분양대행사의 친인척이라든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해놓고
업무 대행사가 분양 대행사를 데려온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수료를 수십억씩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일단은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유령조합원을 데려와서 명단을 만든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이 대출을 받아서 만든 그 돈을 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령조합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원의 구조가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자고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반인들이니까 이 건설 사업을 진행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 대행사를 데려온 다음에 그 업무 대행사가 우리를 위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시오라고 하고, 그 총회 결의를 통해서 중요한 이제 의결 등을 총회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업무 대행사에게 오더를 줘서 업무 대행사가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행하다가 업무 대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업무 대행을 한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업무 대행사를 교체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는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모으는 작업도 하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원도 분양 대행사를 자기네들이 데려와서 만들고, 이게 거의 중심이 돼서 업무 대행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보면은 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거의 없게 만들어 놓고요.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써 있고 뭐 아주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 대행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게 거의 99.99%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주택조합을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사람은 업무 대행사인데, 가입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업무 대행비까지 돌려준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대행비는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법에 이제 영향을 받고, 주택법상으로는 중요한 결정은 다 총회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대행사는 이론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중심에서 진행하고 수십억씩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 수백억까지도 주물르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총회 결정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유령조합원들을 데려와서, 자기들이 데려온 유령조합원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만든 다음에 서면 결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대행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업무 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과반수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서면 결의도 상관없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 몇 개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이 유령조합원을 만들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실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하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이 유령조합원 관련해가지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어서 1인당 몇백만 원씩 이 수수료가, 분양대행 수수료가 수십억이 나갔는데, 나중에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조합이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봤더니 이거 조합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해가지고 그 돈을 그 전 업무 대행사에게 반환 청구 소송하는 소송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원 운영 과정에서 업무 대행사가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돈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뭐 몇천만 원씩 내고 대출까지 자기 명의로, 보통 지역주택조합원의 그 대출은 조합원 개인의 신용대출로 받아가지고 그 돈들을 수백 명, 1000명이 모아서 조합에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백억은 됩니다. 그 돈을 업무 대행사가 서면 결의 등을 통해서 조합을 좌지우지하면서 돈을 다 빼가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상당하게 부풀려서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실제 이 MBC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 봐야 되죠. 피해자는 지역주택 가입한 지역주택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자기는 돈을 냈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업무 대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와서 이 돈을 주무르면서 제대로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령 조합원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어떤 피해를 봤냐? 일단 재산적 피해를 봤죠. 그리고 아파트가 늦게나마 지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어지지 않고 중간에 좌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뭐 몇억 원씩 내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는 그 업무 대행사가 중심이 돼서 유령 조합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 집행부들은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아요. 업무 대행사가 내서는 허수아비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집행부를 쫓아내고 정상적인 집행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비대위를 만들어야 되겠죠. 비대위를 만들어서 조합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빅베스입니다. 이제 법무감사, 회계감사를 같이 해서 조합이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리고 분양 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실제 조합원 명단을 확보를 해서 조합 명단 중에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유령 조합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각종 비리나 문제들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현 집행부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해임총회를 열어서 집행부를 해임을 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로 이제 올라가게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가 교체되고 나면 그전 집행부와 그전 업무대행사가 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각종 형사고소,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또 업무대행사나 그전 집행부가 안 써도 됐던 돈을 써서 나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줄 필요가 없었는 돈이 나갔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민사적 구제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업무대행사나 분양대행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를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유령 주택조합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이 많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그 정상적인 조합원들이 같이 모임을 가지셔가지고 비대위를 만들고 이런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법무감사, 회계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집행부 교체도 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은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